조건 기한 페이지 49페이지. 이런 것도 주고 좋은 학원이에요. 자, 조건 기한 민법 총칙의 마지막 동네입니다. 법률 행위에 조건 붙이겠죠. 자, 조건의 개념 1번. 조건이란 법률 행위에 붙이니까 법률 행위의 조건이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 시험에 합격할지 말지는 불확실이죠. 효력의 발생, 이건 정지 조건을 말하고, 효력의 소멸, 이건 해제 조건을 말해요. 그래서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성립은 했고, 괄호 성립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일단은 증여, 계약은 성립했어요. 성립을 전제로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고 우상향, 효력이 소멸하고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에 반해서 여기 기한이란 교재 거기는 없어요. 장래의 확실한 사실.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 조건, 확실, 기한. 날짜는 반드시 오게 되죠. 기한. 자, 동그라미 2번. 조건의 개념이죠. 장래의 실현 가능한 사실을 당사자의 의사로 부가. 속마음인 조건 의사와 이걸 표시하려는 표시가 있어라. 의사 표시가 있어라. 여기 어긋나는 게 기역, 니은, 디귿. 내 의사로 붙여야 돼요. 그런데 법이 정한 조건, 법정 조건, 이거 조건 아니에요. 그 다음 장래의 사실이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미 벌어진 사실, 과거의 사실, 이미 성취했네요. 기성을 말해요. 과거의 사실은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 조건이라고 하죠. 가짜. 그 다음 디귿. 실현 가능해야죠. 시험 합격은 실현 가능하죠.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실현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실현 불가능. 저 조건의 개념이 반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실현 불가능한 사실도 역시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불능 밑에 가짜 조건이 있어요. 양거리 2번 법조문 위에 가짜 조건, 조건이 아니에요. 거기에 3개가 있죠. 반사회 조건, 기성 조건, 사망 불능 조건. 자, 여기는 덜 중요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조건의 종류. 첫 번째 정지 조건이 있고 해제 조건이 있죠. 이게 바로 조건의 가장 기초이자 마지막이에요. 정지. 그림 봐요. 점점점. 조건 성취했네요. 우상향.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효력의 발생을 정지는 발생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장래의 불확실 사실. 그래서 점점점. 자, 봐봐요. 현재는 효력 발생이 정지, 스톱되어 있어요.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점점점 무효예요. 그런데 의리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우상향.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발생. 그래서 정지는 유효. 한글로 생긴다, 발생한다. 유효. 다 같은 말. 정지는 유효, 해제는 무효 개념이에요. 해제되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이건 별 3개. 소유권 유보부 매매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뭐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갑이 을리한테 가방을 팝니다. 10개월 할부 끊으니까 갑역에서 소유권 유보부 특약을 걸어버리죠. 소유권을 매도인 갑에게 유보해요. 그러면 언제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매매대금,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지불됐을 때, 대금 완납됐을 때 비로소 소유권 이전되는 효력이 발생해. 딱 그 전에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이걸 외우면 돼요. 정지 조건. 100만 원이 다 들어왔을 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이 2개가 나와요. 이렇게.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가방값 전부 들어왔을 때 이걸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뭐 뒤는 안 해도 돼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한다. 여기까지 외우면 돼요. 따라서 아직 가방값 100만 원이 전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가방은 누구 거? 갑 거예요. 아직. 가방값이 들어오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보유한다. 맞는 지문. 오케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또 그림 봐봐요. 실선. 일단 줍니다.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나중에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개념이. 일단 줍니다. 유효. 등기까지 줬죠. 소유권 줬어. 대신 조건이 성취되면 유효한 증여계약이 해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선. 조건 성취됐네요. 우하양. 우하양이 바로 효력이 소멸합니다. 잃습니다. 무효가 됩니다. 다 같은 말. 해제된다. 무효가 된다. 소멸한다. 그래서 해제 조건이란 법률의 효력, 여기는 소멸이 나와야 돼요. 소멸. 정지는 발생. 효력, 해제는 소멸. 중간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이 자체로는 시험 안 나와요. 자, 이제 가짜 조건.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법조문 1항, 2항, 3항. 법조문 제1항이 반사회적 조건, 불법 조건. 그러면 이제 내용 가요. 불법 조건, 동그라미 1번, 2번, 별 3개.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요. 반사회적 조건을 붙였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대로 나와요. 법조문 제1항 그대로. 주로 2번이 더 잘 나와요. 동그라미 2번.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이 반사회적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무효. 이게 10번 났어요. 10번. 아주 쉬워요. 이거 쉬운 거야. 이 정도는. 엄청 쉬운 거죠.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된다. X야. X. 전부 무효. 기억. 작년에 나왔네. 안타깝네. 이 쉬운 게 작년에 나오다니. 자, 기억. 여기도 별 3개.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그럼 여기서 스톱하는 거예요.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빨리 반사회적 조건. 반사회적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뿐만 아니라 이 증여계약 전부 무효. 그러면 맞는 지문. 맞는 지문.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우리 법률행위 반사회 동네에서 이거 반사회 법률행위다 이렇게도 나오고, 여기 전부 무효다 조건만 무효하냐 이렇게도 나오고. 그래서 불법 조건은 할만하고. 자, 이제 기성불능. 기성불능이 바로 이 법조문 제2항 그대로 나옵니다. 3항 그대로 나옵니다. 지문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그럼 빨리 기성을 적든지 머릿속으로 계산하시든지. 이미 성취.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바로 해제되죠. 기성은 바로 해제. 바로 해제니까 바로 무효. 기해 무 이렇게 이제 연결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기성이 해제가 아니라 오른쪽 정지 조건이랑 만나면 바로 정지 유효가 돼요. 유효 대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예요. 유효. 자, 봐요.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기성은 바로의 개념. 이미 성취됐으니까 바로 유효, 바로 무효. 증여계약 성립한 5월 1일자에 이미 시험 합격이 났으니까 바로 해제는 무효, 정지는 유효의 개념. 그러면 기성이 해제랑 만나면 바로 해제되죠. 바로 무효. 기해무 멀지 안 따도 돼요. 바로만 알면 바로 무효되고, 기성이 정지는 바로 유효. 대신 우리 법 조문은 유효라고 안 돼 있고 조건을 안 붙인 법률행위, 이렇게 법 조문을 해놨죠.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뭐냐, 이걸 한번 이해 좀 해보자. 우리 매매계약하면 특별히 조건 안 붙이잖아요. 그러면 5월 1일자에 계약 체결되고 바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 발생이 유효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조건을 안 붙인 법률행위는 그냥 보통의 법률행위, 유효한. 그래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고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시험 지금 많이 나와요. 유효 대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빨리 이거 유효로 엎어치고 그게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야 돼요. 기해무, 기성이 정지랑 만나면 바로 유효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엎어쳐도 되고요. 자, 제 동그라미 2번. 기억 이렇게도 나와요. 기성이 해제면 무효, 기해무. 기성이 정지랑 만나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정지의 유효 조건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돼요. 공부가 되면.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동그라미 2번. 1번 기억, 2번 기억은 당연히 왕별이에요. 이 4개 왕별. 동그라미 2번. 법조문 제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머릿속으로 빨리. 불능. 자, 불능이 밑에 정지랑 만났죠. 자, 그러면 정지는 유효니까. 자, 머리끝자 따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요. 정지는 유효. 불능은 반대. 유효 반대. 엎어쳐. 반대. 무효. 불정 무. 결국 불정무 하겠지만 정지는 유효. 불능은 반대 개념. 반대니까 유효 반대 무효. 불정무. 그러면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 조건이랑 만나면 해제가 무효죠. 그럼 무효 반대 엎어쳐. 유효. 유효를 우리 법조문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했을 뿐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정지, 유효, 해제, 무효 조건, 불능은 반대. 불능이든 불성취든 반대예요. 불정무. 그러면 불정무는 외워놨는데 불능이 불성취가 해제랑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이것까지 머리자 따기엔 너무 머리자 많아지니까. 해제, 무효, 반대, 유효. 유효나 조건 없는 법률행위나 같은 말.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반대랑 만나면 무효 반대,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싹 엎어치면 끝나버려요. 자, 이제 2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어떤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이면 내옵니다.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어요. 원칙. 왜 그럴까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효과 발생하죠. 취소합니다. 바로 취소돼 버려요. 따라서 조건까지 붙이면 상대방한테 너무 가혹하다 해가지고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 형성권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상계합니다. 동의합니다. 다 등등.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형성권은 원칙.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1번 기억 별 3개죠. 그러나 예외도 같이 잘 나와요. 그러나 상대방이 붙여요. 동의해줬죠. 동의란 말이 나오면 서술은 할 수 있죠. 상대방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또는 채무면제. 그럼 채무면제는 괄호로 이해하시란 얘기예요. 돈 갚지 마 해줬죠. 1억 갚지 마. 대신 조건 좀 붙인대. 그럼 여러분은 조건 붙이지 마. 나 돈 갚을게 이렇게 할 거예요? 붙여. 고마워 할 거예요. 붙여. 고마워 해야죠. 즉 채무면제는 상대방한테 좋은 거. 조건 좀 붙인들 어쩔 거요. 1억 갚지 말라는데. 그래서 채무면제는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은, 즉 좋은 거기 때문에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라는 예외. 우리 시험 이 2개밖에 안 나요. 동의해줬거나 또는 채무면제. 예외로 조건 기한 붙일 수 있다. 외우는 거예요. 동의, 채무면제를 외워야지. 동의는 쉬우니까. 아하, 돈 갚지 마. 조건 좀 붙인들 뭐 어때? 이렇게. 자, 2번. 안 중요해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도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그 조건만 따로 떼어내서 분리 떴어. 분리가 뜨면 서술어는 부정으로 끝나죠. 분리 무효로 되지 않는다. 부정으로. 항상 조건만 무효가 된다. 지문은 무조건 X예요. 조건만 무효가 된다. X예요. 전부 무효가 된다. 그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자,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조건 성취에 대한 반신의 행위. 법조문 1항, 2항이 그대로 나오고 대부분 판례 하나 봐야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 제1항. 자, 이걸 읽으면서 이해를 합니다.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의리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줘야 할 갑이 신의 성실에 반해서 상대방 의뢰 조건 성취 시험 합격을 방해했어요. 수면 제목에서 시험 못 보게 했죠. 자, 이 사실을 한 상대방은 네가 인마 수면 제목에서 나 시험 못 봤자 이 나쁜 놈. 나 시험 합격한 거야. 조건 성취한 걸로 어른 주장할 수 있다. 말 되죠? 이놈이 반신의 행위로 조건 성취 못하게 했으니까 반대 사실. 나 조건 성취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기억 대부분 판례. 그러면 을은 언제 조건 성취된 걸로 그 시기 의제되느냐 인정되느냐. 상대방 갑에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 이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통상적으로 을이 조건 성취했으리라고 또는 조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그대로 나와요. 이 문구만 익숙해지면 돼요. 반신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한 5번 읽으면 돼요. 소리내서. 그럼 익숙해져요. 자, 2번 법조문 제2항 이번에는 반대예요. 조건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 자, 머릿속으로 계산해.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얻을 수 있는 을이 신성실에 반해서 조건을 성취시켜버렸죠. 컨닝해서 시험 합격해버렸다는 얘기지. 이 사실을 한 상대방 갑은 너 임마 컨닝했다며, 너 임마 시험 합격 못한 거야. 조건 성취하지 아니한 걸로 갑은 주장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맞는 지문 둘 다. 오케이? 오른쪽.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자,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기 전의 효력. 목자 크게 봐요. 중간 2번 목자. 조건 성취 여부가 확정된 후 효력. 전후예요. 자, 전. 법조문 2개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조문이 아주 중요하죠. 자, 동그라미 1번은 첫 번째 조문.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 갑은 아직 을의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정한 동안, 즉 시험 보기 전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즉 을이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한 채 주소에 채권이 생기죠. 그와 같은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갑은 해하지 마라. 즉 시험 합격하면 아파트 주기로 했으니까 미리 팔아 제끼지 마라 그 말이에요. 갖고 있어라. 그대로 나와요. 맞는 지문. 동그라미 2번 별 3개죠. 아주 잘 나와요.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할 수 있다.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다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상속도 돼요. 보존도 할 수 있어요. 담보로도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여기는 있다를 없다로밖에 장난 안 쳐요. 중간 4개 내올 필요 없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즉 을이 시험 합격하게 되면 5억짜리 채권이 생기죠. 소유권 주세요 채권. 이걸 미리 7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 아직 시험도 합격하지 않았죠. 미정. 불확실 채권이죠. 불확실한 채권을 미리 팔아제낄 수 있다. 이게 정지조건부 채권. 이건 언제 발생해요? 시험 합격해야 발생하지. 아직 조건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이동안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7월 달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불확실 채권을 미리 병한테 팔 수 있다. 조건 성취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권리 의무도 서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병 내가 2달 후 시험에 합격하면 5억짜리 아파트 소유권 채권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 3억에 사. 나 돈이 3억이 급해서 그래. 그래서 시험 합격 전에도 팔아제낄 수 있다. 대신 시험에 합격을 해야겠죠. 얘는 불확실 채권을 3억에 사버리는 거야. 합격하면 물론 단서 달겠죠. 혹시나 너 합격 못하면 너 임마 3억 돌려줘야 돼. 그런 단서 답니다. 합격하면은 당연히 얘는 3억에 사는 거고 얘가 그냥 불확실 채권을 단서도 없이 계약하지 않아요. 만약 너 합격 못하면 너 돌려주는 거야. 대신 합격을 하면 5억짜리를 3억에 사버리는 거죠. 5억짜리 채권. 그런 식으로 미리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나와요. 미정인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미정한 동안에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 미정,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불확실한 동안에도 다 처분 등 할 수 있다. 되게 잘 나와요. 자, 3번, 4번 안 중요해요. 나중에 다른 거 다 대고 하세요.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떴어요. 맞는지 틀린지 찍어야 되겠죠? 찍을 수 있어요. 우리 물권법 가등기 생각하세요. 가등기는 채권을 지키기 위한 채권 보전 가등기. 그 지문이에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채권을 읽어요. 정지조건부 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대방 갑재산에 미리 가등기 박아버릴 수 있다. 맞는 지문. 채권 보전 가등기 지문. 이건 할만해요. 우리가 가등기를 배우니까. 4번은 엄청나게 어려운 지문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오긴 나왔지만
흘러가요. 이런 거 흘러가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야. 소멸시효라. 자, 한 번만 듣고 이해 안 되면 버립니다. 정지조건부 권리는 아직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나와요. 흘러간 식으로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소멸시효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지문이에요.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생각합니다. 을이 아직 시험을 합격하지 않았다면 을은 소유권 주소의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죠. 자,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을 때 소멸시키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가포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계산돼요. 채권은. 변제기 되면 동가포 할 수 있겠죠. 그때부터 10년 동안 동가포 소리 안 하면 날려버리는 거야. 즉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해요. 그러면 정지조건부 채권은 시험 합격해서 소유권 주세요. 이렇게 채권이 발생해서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시험 합격 못했으면 소유권 주세요 할 채권 자체가 아직 없죠.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없는데 뭔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라는 얘기. 그래서 괄호가 이유예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채권 자체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하고 이런 거 안 중요해요. 자, 조건 성부가 확정된 후 효력. 이제 여기를 주거라고 해야지. 법조문 1, 2, 3항 10번 나왔으니까. 자, 봅니다. 조건 성취는 동그라미 1번. 우상향, 우하향. 소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성취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소급하지 않는다. 1번. 별셋, 기억, 니은, 별셋, 2번, 별셋, 3번까지 전체 별셋.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별셋이에요. 자, 그러면 법조문 제1항, 2항이 기억, 니은이에요. 기억, 그대로 나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정지니까 효력이 우상향, 생긴다, 유효가 된다. 이렇게 연결돼. 생긴다로.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실선, 우하향. 해제돼야 되니까 효력을 잃는다. 정지는 생긴다. 해제는 잃는다. 소멸한다. 발생한다.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한글로 법조문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나요. 그대로. 이걸 어긋내요. 정지 조건을 소수로를 잃는다. 이렇게 어긋내고 해제 조건 니은을 소수로를 생긴다. 이렇게 어긋내요. 그러면 X지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정지 생긴다. 해제 잃는다. 이 두 개 양쪽을 확인하는 거야. 장난을 쳤는지 안 쳤는지.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정지의 개념, 해제 조건의 개념은 그 자체니까. 자, 이와 같이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생기고 잃어요. 소급하지 않죠. 장래예요. 하지만 법조문 제3항 동그라미 2번. 당사자 갑과 을이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래서 원래는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지만 예외.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킵시다 하면 소급된다. 그 의사에 따라 소급된다. 외워야 돼요. 아주 잘 나와요. 자, 이제 3번. 동네가 바뀌죠. 동네 3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자, 그런데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자, 불성취, 정지 나왔어요. 정지는 유효, 유효 반대, 무효, 불정, 무 하면 돼요. 그래서 불성취, 불능이 나오고 정지가 나오면 머리 글자 따면 돼요. 불정무, 불정무. 자, 그러면 기억.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됐어요. 이 조건이 해제 조건이래. 그러면 해제 밑에 무효 조건, 무효 반대, 유효 이렇게. 그래서 불정무는 머리 글자로 하고 밑에 해제랑 불성취가 만나면 해제는 무효니까 반대. 불능 불성취는 무효 반대. 유효 이렇게. 그러면 해결돼요. 오케이. 자,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릴까? 자, 봐요. 불성취죠. 이 조건이 정지죠. 이건 불정 무 하면 그냥 끝나요. 그런데 불성취인데 이게 정지가 아니야. 그러면 해제가 무효. 불성취 불능은 이것의 반대. 그럼 무효 반대 유효.
이렇게 풀어가란 얘기. 자, 입증책임 갑니다. 입증책.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또는 취득한 의리, 조건, 성취했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맞는 지문.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리 또는 취득한 이렇게 나왔어요. 권리 취득한. 근데 취득한보다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 전에는 이 기출지문 그대로 박아놨는데 아무래도 이 기출 출제를 잘못한 것 같아. 취득한 과거형보다는 아직 재판 중인데 과거형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출제원이 잘못한 것 같아.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리. 취득하려는 의리 막 주장해야지. 그래서 취득하려는 어차피 기출지문이니까 의리. 판사님 저 시험 합격했어요. 취득하려는 의리, 조건, 성취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라. 그래서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을 입증해라면 맞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 입증은 항상 적극적 사실을 입증해라면 맞거든요.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의리, 조건, 성취했다는 시험 합격 사실 입증해라. 맞는 질문. 자, 그러면 다음 2번. 자, 2번이 많이 어려워요. 한번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버려도 돼요. 어차피 정답집은 안 나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갑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투려는 자가 정지조건부 사실은 입증해라. 무슨 말일까? 자, 봐요. 자, 설명 들으면 이해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갑이 너 시험 합격하면 내가 내 아파트 한 채 줄게. 5월 1일 날 증여 계약했어요. 사인했죠. 계약서 썼어. 그런데 이건 점점점 시험 합격하면 그때 준다는 정지 조건부였죠. 그런데 을이 다음 날 소송을 걸었어요. 소유권 주세요 라는. 그 다음 날은 좀 심하고 어찌됐든 일주일 후 소송 걸었어. 그러면 갑은 판사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판사님, 제가요, 우리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그때 준다는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이 자식 왜 벌써 지금 시험도 보고 한참 남았는데 왜 벌써 저한테 소유권 다는지 빨리 전원 청구 기각해 주세요. 자, 다시. 판사님, 지금 준다는 게 아니고 저는 시험 합격하면 주는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법률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갑이, 즉 지금 안 줘야 되는 갑이, 판사님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즉 지금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요, 얘가 시험 합격해야 비로소 얘는 채권이 생겨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안 주려는 갑이,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걸 입증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지문이에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즉 지금 안 주려는 갑이, 판사님 이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예요. 제가 바로 준다는 게 아니라 얘 시험 합격해야 비로소 그때 채권이 생기고 저한테 채무가 생기는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이 사실을 갑이 다투려는 갑이 입증해라. 이게 이해가 되면 맞는 지문으로 고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거 장난을 못 쳐요. 그냥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밖에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래서 정지조건부에 다시 봐요.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갑은 시험 주면 안 떠요. 아하, 지금 안 주려는 갑이 이거 정지조건부예요. 시험 합격해야 저한테 채무가 발생해요. 이거 정지조건부라는 사실을 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갑이 입증해라. 이해 안 되신 분은 그냥 버려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이거 찍을 수 있어요.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라. 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래. 둘 다 적극적 사실이죠. 조건 존재, 부존재라고 안 나와있죠. 붙어 있다는 사실이지 안 붙어 있다는 사실, 소극적 사실 개념이 없잖아요. 둘 다 적극적 존재, 붙어 있어.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게 입증의 기본 룰이에요. 항상 없어요. 불성취 사실 입증해라. X. 없다는 사실 입증해라. X. 선의를 입증해라. X. 하지만 악의를 증명해라. 악의가 뭐예요? 너 알았지? 적극적 사실. 맞는 지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맞는 지문, 적극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1번하고 앞에 1번하고 연결돼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리, 조건, 성취했다는 사실을 입증해라. 다 적극적 사실. 불성취, 권리 취득을 부정하려는 자, 그런 게 나오면 X지문이에요. 그런 거. 불이 나오면 X지문이야. 없다? 그런 놈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을 수 있죠? 찍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정답지문 아니에요. 어려워서. 흘러가는 지문으로 한 번씩 다 나온 놈들이에요. 자, 이제 조건 끝났어요. 조건 양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요약집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한 장, 반, 두 장, 거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또 별 3개만 해보면 한 페이지밖에 안 돼. 그것만 달달달달 해봐요. 물론 쌓이면 많죠.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는 정말 여기 절대 안 벗어나니까 달달달 돼. 그 한 문제가 쌓여서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40문제. 자, 이제 기한. 기한은 조건보다 훨씬 덜 중요해요.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 이것만 알면 되고, 기한의 종류.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죠. 쉽죠. 이거 시험 안 나와요. 시기 1월 1일부터, 종기 12월 31일까지. 시기 종기 이 자체는 시험 안 나와요. 자,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여기서 볼 건 불확정 기한이죠. 자, 불확정 기한을 알려면 기억을 알아야 돼. 기억. 누군가 죽으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사망하면 뭔가 줄게. 자, 사망은 사람은 누구나 죽죠. 따라서 확실한 사실, 기한. 대신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불확정 기한. 제가 김정은이 죽으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학원에서 아주 여성분께서 자기 이름이 김정은이라 그만 좀 죽이래. 왜 자꾸 저를 죽이냐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김정은을 안 해요. 얼마 전에 그 말씀 하시다. 제가 김정은이에요. 그만 좀 죽여주세요. 아, 그래서 그 뒤로 그냥 김정은이 안 넣어요. 그럼 누구를 넣을까? 김일성이? 이미 김일성이 넣었겠지. 아니야. 또 누군가 제가 김일성이에요. 아, 그래서 사람 안 넣었어. 사망하면 확실. 사망은 확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걸 불확정 기한. 자, 그러면 이 자체 기억이 시험에 한번 나왔고, 이제 2번. 2번이 조금 어려워요. 자, 여기 있구나. 이게 2번 나왔어요. 2번 본문 한 번, 기억 한 번. 자, 존속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임대 기간을 1월 1일부터 2년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너 살아. 자, 이렇게 정한 임대차 계약은 이거 팔지 말지는 괄호 붙어야 돼. 불확실. 불확실이니까 조건, 기한이 아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 기한이 아니다. 매도할지 말지는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하니까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걸 조건부 법률행위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왜?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 아니거든. 기한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게 기한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X지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대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그럼 빨리, 괄호, 팔지 말지는 불확실. 불확실이니까 기한이 아니지. 따라서 기한부 법률행위다 X 이렇게 날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한이 아니다. 그렇게 다시 수정해놔요. 원칙 다음에 조건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 제가 교재에 고칠 거예요. 기한이 X 이렇게 적어놔. 기한이 아니다. 기한이 아니다. 왜? 불확실하니까. 불확실이니까 기한이 아니다. 따라서 기억까지. 이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기간 약정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그래서 지문이 이 2개가 나오니까 괄호를 외우면 돼요. 팔지 말지는 불확실. 불확실이니까 기한 아니야. 특별히 기한 없는 임대차. 이렇게 훈련하면 돼요. 자, 그 밑에가 이제 아주 중요하죠. 판례지만 작년에 아쉽게도 위가 나왔네. 밑에가 더 잘 나와요. 위보다. 자,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의 구별. 자, 채무 이행에 있어서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 여부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자, 괄호.
장래 불확실한 사실, 여기 읽어요. 불확정 사실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즉 시험 합격이에요. 너 시험 합격하면 내가 아파트 한 채 줄 거고, 발생하지 않으면, 너 시험에 떨어지면 아파트 안 줄 거야. 이게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면 주는 거고, 조건 성취가 안 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합격하면 채무에, 떨어지면, 합격하지 못하면 채무이행 의사 없어. 합격하면 주고 떨어지면 안 줘. 이건 정지 조건이에요. 하지만 시험 이제 이게 나와요. 장래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채무이행 의사가 있다면, 자 이제 바깥입니다. 장래 불확실 사실, 시험 합격했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너 시험에 떨어졌든 무조건 내 아파트 한 채 줄게, 이런 계약이라면,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채무이행 의사, 그러면 무조건 아파트 줘야 되니까 이건 정지 조건이 아니에요. 정지 조건은 떨어지면 안 주는 거거든. 근데 얘는 붙었든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준다죠. 그러니까 기한이야, 기한. 기한 앞에 불확정을 넣어서 불확정 기한부. 정지 조건인지 불확정 기한인지는 당사자 의사 표시에서 이게 바로 붙었든 떨어졌든 못 주겠다, 기한, 이렇게 외워요. 자, 그러면 2번 같이 연결돼요. 이와 같은 불확정 기한에 있어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아파트 줘야 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외워버려요. 그래서 합격했든 떨어졌든 계속 이렇게 읽어요. 이 판례 문구가 나오면 발생은 시험에 합격했든 발생이 불가능, 떨어졌든 무조건 줄게, 무조건 줘야 되니까 기한, 따라서 발생 합격했든 떨어졌든 아파트 줘야 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것으로 보아야 된다.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그대로 시험 합격 불합격으로 해결하면 이 판례 이해돼요. 그렇게 하면 간단해요. 1번 2번 별 3개, 1번 2번 별 3개. 그래서 시험에 합격했든, 자 봐봐요, 여기 노란색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복습하실 때 꼭, 지금은 여러분 책 보느라고 흑발을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복습 안 할 거요? 복습해야 돼요. 동영상 보면서 혼자 공부하지 마. 무조건 들으면서 같이 책 봐요. 3차원으로 공부해. 2차원으로 공부하지 말고, 혼자 공부하지 말고 들으면서 공부해요. 복습 무조건.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훨씬. 혼자 책 보면 한 페이지 가지고 1시간 걸려. 그런데 들으면서 하면 한 번 듣고 일시정지 눌러요. 일시정지 누르고 내 나름대로 한번 정리하고 또 들어. 또 한 테마 끝나면 일시정지 눌러. 그 다음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계속 진행해요. 그게 더 진도가 잘 빠져요. 혼자 책 보면은 한 페이지 읽다가 지루해서 자버려. 서디 카페 책상에서 자버리고 재미가 없어. 강의 들으면서 공부해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계속 듣는 게 최고야, 최고. 이해도 잘 되고. 제가 계속 읊어주잖아. 합격했든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무조건 줘야 되니까 이거 기한, 불확정 기한. 그러면 합격했든 떨어졌든 아파트 줘야 될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계속 들으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 기한 도래 전 조건에 관한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조문을 갖다 쓰거든요. 기한 도래 전에 상대방 권리 침해하지 마라. 기한 도래가 아직 미정한 동안에도 다 할 수 있다. 조건이 나오든 기한이 나오든 침해 금지, 다처분 등 할 수 있다. 자, 오른쪽. 기한 도래 후 효력. 비슷하죠. 1번. 마찬가지. 조건 성취든 기한 도래든 소급하지 않아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기억. 니은이 법 조문이에요. 저 위에 1항, 2항. 그대로 나와요. 예,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 시기니까 시작돼야 되니까 효력이 생긴다. 니은 종기부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쫑 끝나야 되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연결되면 맞는 지문.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 기한 도래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다. 자, 아까 조건은 당사자가 우리 소급시킵시다. 그 특약이 먹혔죠. 근데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이 안 돼. 왜? 법 조문이 없어. 사망이 없죠. 아까는 제 사망이 있었죠.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시킵시다. 법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 한 번 나왔어, 한 번. 자,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법조문 제1항이 동그라미 1번. 여기가 별 3개죠.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뭐냐? 변제기가 1년 후라면 1년 동안 안 갚아도 되는 이익이에요. 1년 동안. 이게 기한의 이익이죠. 그래서 잘 모를 때는 돈 빌린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해 주는 거예요. 오, 채무자를 채권자로 장난치고 추정한다를 본다로 장난친 적도 있어요. 간주한다 이렇게. 추정까지 그래서 외워요.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자, 기한이익 포기. 법조문 제2항 동그라미 1번. 기한이익은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그대로 나와요. 기한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즉 내가 1년 후 담보대출 1억을 갚는 계약이었지만 내가 한 달 만에 1억이 생겨버렸어. 그럼 굳이 남은 11개월 동안 비싼 이자 부담하면서 미룰 필요가 없죠. 기한이익 포기하고 바로 갚아버립니다. 자, 그러나 은행은 11개월 동안 이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미리 갚아버리면 은행이 손해보죠. 이자 못 받는 손해. 그래서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얘기는 포기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좀 해주면서 포기해라. 미리 갚아라.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해라. 그거예요. 아이고 목이 아침이라. 자, 기한이익 상실. 첫 번째는 안중이에요. 법이 정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 채무자가 담보 관련된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러면 기한이익 상실시켜버려서 바로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케 한때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해야 되는데 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와 관련된 뭔가 안 좋은 행동하면 1년 후 갚을 수 있는 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버려요. 바로 갚아야 돼요. 기한이익 상실특약. 여기가 중요하죠. 2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별 3개. 맨 마지막만 하면 돼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자, 우리 대법원이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2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정지조건부 상실특약하고 하나는 두 번째 줄 형성권적 상실특약이 있대요. 자, 정지조건부하고 형성권적 상실특약 중 우리 시험 이것만 나와요. 잘 모를 때는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잖아. 잘 몰라. 그러면 둘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우리 시험은 이것만 나왔어요. 4번이나. 잘 모를 때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자,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개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는 보시라. 그러면 정지조건부 상실특약은 뭐고 형성권적 상실특약은 뭐냐? 괄호가 개념이에요. 자, 먼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해요. 3달 이자 연체했죠. 그러면 당신 3번 연체했기 때문에 우리 약속한 대로 바로 기한이익 상실 바로 갚으세요. 바로 이행기도래. 정지조건의 개념은 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그래서 3번 이자 연체하면 약속대로 바로 기한이익 상실 즉시 이행기도래. 바로 갚아야 돼요. 하지만 형성권적 상실특약은 형성권 의사표시 이걸 기억하시고 3번 이자를 연체했다 하더라도 바로 상실되는 게 아니라 은행이 돈 갚으세요. 이행 청구해야 그때 비로소 기한이익 상실 효과가 그때 발생해요. 이행기도래. 결국 은행이 전화를 안 하면 돈 갚으라는 연락을 안 하면 비록 3번 이자 연체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내가 발생시켰더라도 은행이 봐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둘 중 채무자 입장에서 유리한 건 형성권적이죠. 상대방의 이행 청구 이게 의사표시예요. 형성권 의사표시. 그래서 개념 아직 시험 나온 적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채무자한테 유리한, 즉 은행이 봐줄 수도 있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아, 저 시계가 죽었어. 지금 몇 시인지를 모르겠어요. 몇 시예요? 저 시계 죽었어. 실장님한테 얘기해야겠네. 25분. 시간이 됐군요. 다행히 딱 조건기한 맞췄네요. 오케이. 이로써 민법 총칙을 마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물권법 들어갑니다.